네, 글로벌 마켓 뷰입니다. 글로벌 증시 이번 주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명민준 권예림 캐스터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명민준 캐스터, 미국 증시 월요일장 일단 하락 출발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시고요. 어떤 이슈들이 부각이 됐는지도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월요일장을 하락 마감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재협상을 둘러싼 이 각국의 긴장감 고조, 그리고 중국의 실망스러운 무역 지표가 오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하락세로 이끌었습니다. 이 다우존스 하락폭이 두 자릿수라는 점에서 좀 만족을 해야 될까요? 95포인트 하락하면서 17,72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기술 중심의 나스닥 오늘 0.4% 하락하면서 4,726포인트에 떨어졌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2,050포인트의 소폭 아래인 2,046포인트에 오늘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인데요. 1시 기점으로 보시면은 유가는 상승했지만 또 증시는 이렇게 하락세를 걷는 좀 특이한 상반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관심사, 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공식적으로 잔혹한 긴축 프로그램을 해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제금융이 실패한 이상 더 이상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국제채권단이 요구한 이 개혁 정책들에 대한 중단 계획도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 약세로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쪽 지표가 부진한 것도 또 유럽 증시를 거쳐서 미국도 또 타격을 입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지난달 수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고요. 수입 같은 경우도 20% 감소하면서 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고 이 증시에도 타격을 입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이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또 증시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또 전해드렸는데요. 그리스 이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외부적인 시각은 조금 냉담하기만 합니다. 이 강한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그렉시트 현실화인가 아니면 협상의 카드인가 의견이 분분한데 내용을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구제금융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채권자들과 이 새로운 합의를 위해 가교 협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은 이에 대해서 조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데이셀블룸 이렇게 예룬 데이셀블룸 이 유로존 의장이 유로존 그룹 의장이 이 그리스 정부가 요구하는 가교 협약에 대해서 브릿지 대출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입장도 조금 중요하죠. 메르켈 총리의 입장은 조금 일관됩니다. 이 그리스의 정부가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이 계획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린스펀 전 연준의 의장이죠. 어느 누구도 이 돈 떼일 위험이 높은 그리스에게 돈을 빌려줄 이런 대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그리스가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디폴트에 빠질 수 없다면서 그렉시트의 현실화를 단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렉시트 현실화냐 아니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조금의 서로의 견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시면 앞으로의 조금 불확실성도 좀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에 대한 우려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권예림 캐스터, 지금 G20 재무장관회의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세계 경제의 어떤 발목을 잡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늘 이틀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G20 재무장관과 이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전문가 코멘트 이어서 로이터 통신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o deal with these two issues, there is no other way but the one to put on the table all the policy instruments, both at the European and at the national level. We know that it has been a significant importer. We know that it has benefited from its own low energy costs, but I fully expect to see improving numbers coming out of Euroland, and I certainly expect China's government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their economy improves.
네,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이슈는 스태그네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스태그네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그리스 채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채권단에게 이 그리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 침착하게 실용적인 타협안을 낼 것으로 주문한 상황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명민준 캐스터 미국 증시 섹터별 특징들 전해주시고요. 그 외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볼까요? 네, 먼저 S&P 500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강하게 켜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유가가 또 상승하면서 에너지주가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에너지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모두 상승하면서 0.1%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헬스케어가 1%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바티스 3.7% 상승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다 하락하면서 이 중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모두 하락하면서 오늘 1%대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금융 재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조금 확산되면서 주요 증시를 이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프랑스와 독일은 1.6%에서 0.9%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나란히 1.9%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유럽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채 수익률 0.5%가량 하락했는데요. 이 미국 정부의 채권 추가 발행 여파로 미국 국채 가격이 소폭도 상승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또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엔달러 환율 보시면 엔달러 환율은 119엔대를 터치하다가 다시 118엔대로 내려섰고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94레벨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유 0.9%에서 2%까지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오펙의 수요 전망치의 상향됐다는 점이 오늘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WTI 계속해서 올라와 주면서 이제는 50달러 선 회복했고 50달러 중반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내놓고 또 전망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SNS 소개해 주시죠. 네, 금융 전문 매체인 배런스가 아시아를 덮치는 연준발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의 훈풍이 계속 불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배런스는 미국과 반대 행보를 걷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최근 금리 인하 행보에 가세하고 있죠. 결국 금리 차이가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자금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약 10억 3,400만 달러의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반면 미국 수요가 회복되면서 대만과 필리핀 증시는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유가와 관련된 트윗 살펴보시죠. 오늘 WTI는 2.3% 증가해 52달러 선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오펙이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오펙이 저유가로 인해 올해 원유 수요가 시장의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 원유 수요가 가속화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최근 유가 급락이 과잉 공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프라이스 피처스 그룹의 필프린 원유 분석가는 국제 유가에 대해 통계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크게 떨어질수록 더 강하게 반등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 유가가 바닥을 쳤느냐, 이런 유가 바닥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오늘 미국 시티그룹이 유가 전망치를 20달러로 잡으며 최근 상승분은 일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유업체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유가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산유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 트윗 살펴보시죠. 이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퀄컴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퀄컴이 중국 정부에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퀄컴이 내야 하는 벌금은 이 중국이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에 역대 최대 액수인데요. 중국은 퀄컴이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반독점법 협의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전문가는 현재 중국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등과 벌이고 있는 반독점법 협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매듭지어졌다는 소식에 오늘 퀄컴 주가는 1%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